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무엇을 고민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역습 상황. 손흥민이 손을 높이 들며 패스를 요청하지만 공은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패스가 오지만 오히려 역동작에 걸려 제대로 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손흥민은 결국 뒤로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본 일부 팬들은 말했습니다. 역습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던 손흥민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에서 이 경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손흥민의 역습이 통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손흥민은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그 답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두 골 모두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제 손흥민이 어떻게 이 경기의 흐름을 바꿨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한 명, 조세 무리뉴. 그는 손흥민을 지도하면서 단 한마디로 손흥민의 스타일을 정의했습니다. 역습에서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무리뉴 체제에서 리그 최고의 카운터 어택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했죠. 맨시티나 리버풀, 아스날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치명적인 역습골을 만들어냈고, 그때마다 상대 감독들은 손흥민의 스피드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손흥민인데 왜 지금은 역습골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포스텍 체제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이 장면은 토트넘이 수비 진영에서 공을 따내며 절호의 역습 기회를 맞이한 순간입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전방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며 브렌트포드의 수비 라인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한 번의 빠른 패스만 연결된다면 토트넘이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루셉스키는 왼발잡이였고 오른쪽 공간을 즉각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공간이 활짝 열려있던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있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무어에게 공을 내줬죠. 이 패스 선택이 역습을 완전히 망쳐놓기 시작합니다. 무어의 패스 역시 거리와 속도가 부족했고 히샬리송은 어쩔 수 없이 공을 다시 클루셉스키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브렌트포드 선수들은 이미 수비 라인을 정비했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수비수 4명이 버티고 있는 상황. 결국 클루셉스키는 더 이상 돌파할 공간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뒤로 패스를 돌리며 역습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손흥민은 뒷공간을 돌파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맞이했지만 라인을 맞추기 위해 패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말했던 손흥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혀 활용되지 못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인데요. 또 다른 역습 상황, 이번에도 손흥민은 라인을 맞추며 패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의 모습을 잘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는 달리는 내내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며 패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력 질주를 해야 할 상황에서 패스를 기다리며 뒤를 살펴봐야 하는 역습. 이것만으로도 손흥민의 스피드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흥민은 뒤를 돌아보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말았죠. 그제서야 클루셉스키는 패스를 보내지만 문제는 패스 타이밍이 너무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역동작에 걸려 패스를 받을 수 없었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고도 손흥민이 이제 역습에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손흥민의 역습이 무뎌진 이유는 그의 스피드나 개인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토트넘 선수들의 패스 퀄리티가 아쉬웠다는 게 여러 차례 드러났죠. 템포를 늦추는 쿨루셉스키와 달리 스펜스의 패스 타이밍은 빨랐으나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전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히샬리송의 패스는 거리가 짧았고 높이 바운드되면서 손흥민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원래 전력 질주를 하며 공간을 파고들어야 하는 선수였지만 이 패스를 받기 위해 멈춰서야만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가장 강한 위치에서 뒷공간을 돌파할 수 있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 역습이 무산된 핵심적인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역습이 성공하려면 패스의 타이밍, 방향, 그리고 속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현재 토트넘에는 이런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설령 좋은 역습 기회가 나와도 정작 손흥민이 그 순간 수비 가담을 하느라 공격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신의 최대 무기인 빠른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손흥민은 마치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좌절하지 않았는데요. 팀의 승리가 절실한 순간 손흥민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죠. 그렇다면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놀랍게도 득점은 코너킥 상황에서 터졌습니다. 이날 경기장은 강한 햇빛이 내리쬐며 키퍼의 시야를 방해하는 조건이었고 공은 수비진의 몸에 맞고 굴절되며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발끝에서 만들어진 득점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행운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손흥민은 이미 코너킥 상황에서 3차례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만이 가진 특별한 무기가 아닐까요? 후반전 토트넘은 단 한 골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수비 불안이 가장 큰 팀 중 하나였던 토트넘이었기에 벤 데이비스는 후방에서 수비 라인을 조율하며 안정을 찾으려 했고 손흥민 역시 공격 상황에서도 템포를 늦추라고 직접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중원에서 토트넘 선수 3명이 상대를 압박하지만 패스 차단에 실패합니다. 순식간에 뒷공간이 노출되며 실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기를 감지한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와 수비를 수습합니다. 단순히 공격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이날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면 그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 가담까지 엄청나게 신경 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수비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팀의 승리를 위해 필사적이었고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어낸 선수. 그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파페사르의 득점을 도우며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패스는 전반전 내내 답답했던 토트넘의 공격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날카롭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패스. 그리고 사르의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연결되며 이 골은 사실상 경기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 벽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통하지 않는 순간 그는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고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 특별한 이유죠. 이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감동적이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